자, 다음으로 누진 굴절력 렌즈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누진 굴절력 렌즈는 굴절력 값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그런 형태라서 프로그레시브 에디션 렌즈에서 팔 렌즈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누진 굴절력 렌즈는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은 앞서서 이 이중 초점 렌즈에 있어서의 어떤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외관상 드러난다. 그래서 외관상 그 이중 초점 렌즈나 삼중 초점 렌즈는 외관상 이렇게 드러나다 보니 이제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게 너무 드러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형태이고, 또 근형부의 상부 경계선에서 시선이 닿을 때 상다약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해소하고자 나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거리부가 안 보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이제 나온 형태가 누진 굴절형 렌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진 굴절력 렌즈의 그 형태적인 특징을 보시게 되면 엄연히 말하면 동일 재질형 타입인 거죠. 이게 이중 초점 렌즈에서도 보면은 이제 뭐 융착형 동일 재질형인데 동일 재질형에 있어서 그 아래쪽으로 갈수록 굴절력 값을 플러스 굴절력을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곡률 값의 변화를 줬는데 이 누진 굴절력 렌즈는 그 값의 변화를 아주 많이 준 거죠. 아주 그 자연스럽게 많이 준 연속적으로 준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플러스 값을 가입을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마다 들어가는 굴절력 값이 다르고 그 굴절력에 필요한 굴절력 그 있는 부분에 시선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보고자 하는 시거리를 이제 볼 수 있도록 만든 형태가 이 누진 굴절력 렌즈의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 재질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밑에 보시고 계신 것처럼 원거리부 도수에 있어가지고 이제 점진적으로 굴절력 변화를 주기 위해서 곡률값의 변화를 준 거죠. 플러스 면에 지금 곡률의 어떤 곡률값을 짧게 해가지고 플러스 굴절력 값을 높인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초기에 만들어진 외면에다가 누진을 설계한 이런 형태고 그 이후에 내면 누진 설계 같은 경우는 안쪽에 곡률값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 발생되는 수차를 줄일 수 있어서 내면 누진 설계,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전면이랑 후면 두 쪽 다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누진 설계를 함으로써 훨씬 더 선명하고 넓은 시야 범위 확보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설계법은 이제 개발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형태는 멀리서부터 가까운 데까지 모두 다 잘 보게 한 이제 가장 초기의 그 누진 렌즈의 모델이죠. 기본이 되는 누진 굴절형 렌즈의 모델인데 실제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누진 굴절력 렌즈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사용하는 환경, 용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형태의 다양한 변형된 형태의 누진 굴절력 형태가 많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근용이 아니라 원근용 말고도 뭐 주로 사무실에서 생활을 한다 그러면 아주 멀리까지 볼 필요는 없잖아요. 뭐 멀면 3m 정도 될 테고 좁은 사무실이라고 하면 한 2m, 1m 이내일 테니까 이 안에서 다 이제 생활하기에 편리할 정도의 그 시거리를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 전용으로 중간거리와 근용부만 사용하게 한 뭐 중근형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출근해가지고 그냥 딱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작업을 하는 용도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작업할 때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근용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50cm에서 뭐 1m 이내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거리의 어떤 변화값을 줘서 만드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굴절력의 변화값을 적게 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차량을 줄이고 실용시야 범위를 넓게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베리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굴절력 값의 변화를 주는 이런 형태인데 가능하면 적게 주는 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시야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뭐 내가 주로 이제 이런 식의 환경에서 하루에 일과를 대부분 보낸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누진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편리하긴 한데 절대 편안한 안경은 아니고 단초점처럼 선명하게 보일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사실은 조금 내려놓으셔야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누진 렌즈 설계 방향 자체가 단초점처럼 혹은 나 안의 정시처럼
볼 수 있는 이제 선명한 상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불가하다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한 다양한 설계법 중에 하나가 앞서서 이제 누진 렌즈가 처음 만들어졌었을 때는 가장 생산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간단한 외면에다가 누진 설계를 했지만 이거보다도 좀 수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내면 누진 설계를 또 적용을 해보고 지금은 가장 그래도 좋은 방법이 외면과 내면 다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이제 양면 누진 설계도 적용을 해보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에는 이런 식의 다양한 형태의 누진 렌즈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진 굴절력 렌즈랑 어떤 렌즈인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진 굴절력 렌즈는 하나의 렌즈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재질로 되어 있는 타입이고 이때 굴절력 값을 여러 개 주는 방법으로써 렌즈의 곡률 변화 값을 통해서 렌즈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플러스 굴절력을 증가시킬 수 있게끔 곡률 값의 변화를 준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이걸 착용을 하게 되면 모든 거리를 주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먼 거리랑 가까운 거리를 이렇게 빈번하게 봐야 되는 그런 경우에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렌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누진 렌즈의 이제 기본적인 구성을 보게 되면은 멀리 볼 수 있는 원형부가 있고요. 그리고 굴절력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누진부가 있죠. 여기가 사실상 중간거리부가 되는 거예요. 중간거리부. 그래서 일단은 누진 렌즈 같은 경우는 중간거리에서 볼 수 있는 명시 그 범위 자체가 굉장히 좁아서 중간거리부 볼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근형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원형부, 누진부, 중간거리부에 해당되는 누진부, 근형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시선이 지나가도 되는 실용시야 부분이고요. 이렇게 굴절력이 변화하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수차부가 있죠. 측방부에 거긴 시선이 지나가면 안 돼요. 근데 거기는 이제 없앨 수는 없잖아요. 굴절력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성을 보게 되면 이렇게 수차부까지 이런 식으로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렌즈인데도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실용시야 부분이 많이 확보가 되면 될수록 더 좋은 렌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원근 누진 렌즈 같은 경우에는 누진대의 길이, 그러니까 이게 굴절력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근형부로 도달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이 누진대의 길이가 일반적으로는 한 10에서 16mm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누진대의 길이에 따라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시야 범위라든지 뭐 어른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 이 누진대의 길이를 선택해 주시는 게 굉장히 이 착용자가 적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mm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누진대 중간거리부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결정이 되느냐 보면은 상하 프레임 폭, 누진대가 길어지게 되면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이 프레임의 폭도 길어져야지 원거리부부터 근거리부까지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짧은 거, 안경테 렌즈 프레임을 좀 짧은 걸 쓰고 싶다, 좁은 걸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누진대를 짧은 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진대를 긴 타입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테를 선택을 할 때도 이렇게 상하폭이 긴 거를 선택을 하셔야 원거리에서 근거리까지 다 범위가 다 들어올 테고, 이렇게 했었을 때 누진대가 긴 거, 짧은 거 봤었을 때 실제 사용을 하는 착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멀리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볼 때 시선 이동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안구의 선량이 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짧은 거 선택하면 비교적 좀 짧을 수도 있고, 그래서 멀리랑 가까이 빈번하게 봐야 된다라면 짧은 걸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크게 상관없으면서 조금 울렁거림에 대해서 좀 적응하는 걸 좀 수월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굴절력 변화가 좀 스무스하게 될 수 있는 누진대기를 조금 긴 타입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렇고 요거에 따라서 또 주변부에 발생하는 그 수차부의 울렁거림이나 왜곡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짧은 거는 급격하게 바뀌기 때문에 훨씬 더 울렁거림이 심해요.
반면에 요거는 조금 울렁거림이 적을 수 있는데 또 넓게 분포하다 보니까 실용 시야 범위가 좀 줄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누진대의 길이를 어느 정도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것과 함께 애드 값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요걸 갖다 결정할 때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적절하게 맞춰져야지 착용자가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누진 렌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누진 렌즈에 있어서 그 참조 표시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될 텐데, 처음에 이제 누진 렌즈를 주문을 하고 렌즈가 안경원에 도착을 했었을 때 이런 스티커가 렌즈 위에 붙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렌즈 자체의 굴절력 변화에 대해서 그냥 육안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딱 이렇게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 가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가공할 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이 십자 포인트를 동공 중심에 맞춰서 가공을 하시게 됩니다. 가공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내가 주문한 원거리부 굴절력과 근거리부 굴절력 값을 확인하시고자 할 때는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수평 기준선, 이제 좌우의 수평 기준선 맞게끔 가공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수평 기준선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빨간 점은 프리즘 혹시 뭐 처방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특별하게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프리즘도가 이제 측정이 안 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이제 상태겠죠. 자, 그렇고 지금 이 렌즈 같은 경우에 지금 보셨을 때 오른쪽 렌즈일까요? 왼쪽 렌즈일까요? 피감자가 착용했었을 때 그 렌즈 값이라고, 렌즈 방향이라고 하면 착용했다라고 했었을 때 요거는 오른쪽 렌즈가 되겠죠. 요게 귀 방향이 되고 요게 코 방향이 돼야 되니까요. 착용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왜냐하면은 이 가까운 곳을 볼 때는 폭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거리 이 부에 있어가지고 원거리에서 근거리에서의 그 폭주량, 인센량을 보통은 특별한 거 아니면 2에서 2.8mm 정도 당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코 쪽 방향에 이런 식으로 시야 범위를 이렇게 분포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아, 요게 오른쪽 렌즈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누진을 착용하고 왔던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쓰고 있었던 브랜드 상품명이 뭔지, 그리고 가입도를 얼마나 쓰고 있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기존에 누진 렌즈 쓰고 있던 사람이 쓰고 있는 원형부 도수랑 근형부 도수를 렌즈 밑으로 측정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형부랑 근형부에 해당되는 부분을 대략 짐작을 하고 굴절력 값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입도를 갖다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가입도 확인하실 때는 이렇게 그 형광등 불빛에다 비춰 봤었을 때 귀 방향에 애드 값이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값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누진 렌즈를 바꾸고자 할 때에는 보통 가까운 곳에서 어떤 불편함이 느껴지는 경우에 대부분 오기 때문에 이 가입도를 확인하시고, 요거보다 뭐 불편함이 있었다 하면 보통 올려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처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입도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 방향에 이제 어떤 브랜드의 어떤 상품을 쓰고 있는지가 이제 여기 적혀 있어요. 그것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만족을 했다라고 하면은 동일 상품에 대해서 뭐 동일하게 혹은 업그레이드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불만족했다라고 하면은 불만족한 그 이제 뭐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변화를 주는데, 그런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의 다른 상품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어떤 상품인지, 이 상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확인하셔가지고 제품도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진 렌즈에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정보들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진 렌즈는 참 편리한 렌즈인데 이제 여러 가지 좀 불편 사항들이 있었어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편한 렌즈는 아니었었거든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냐 하면은 누진 굴절력 렌즈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좌우 주변부에 발생되는 비점 수차를 비롯한 여러 수차로 인해서 상이 찌그러지고 흔들림 그리고 흐림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굴절력 변화 때문에 렌즈 구조상 수차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시선이 지나가면 안 되는데 적응이 안 된 분들은 계속 이제 눈 돌림 운동을 보통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시선을 보내고 그래서 어른거리다, 너무 어지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고 적응 훈련을 갖다 잘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그래야지 적응이 잘 되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발생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잘 설명을 하고 가능하면은 이런 부분이 적은 렌즈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 사실 가입도가 많으면 이런 부분들은 많이 또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일단 너무 또 가입도가 많을 때는 이제 권해주시지 않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가입도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가입도가 많게 되면은 굴절력 변화가 있는 누진대 부도 더 좁아지고 길어질 수밖에 없고 옆에 발생되는 비점 수차량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입도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권해주시지 않는 게 좋고 누진 렌즈를 쓸 때에는 초기 노안에서부터 서서히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적응하기 위해서 컴플레인 안 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진 굴절력 렌즈는 가입도가 적은 40대에서 50대 초반 나이에 있는 사람이 적응하기 쉽다. 그래서 초기 노안에서부터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쓸 수 있게끔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누진 렌즈의 단점이라 함은 원형부에서 좌우 쪽 주변부로 갈수록 플러스 방향의 어떤 굴절력 값이 커지다 보니 상이 흐려 보인다. 그리고 애드 값이 많을수록 가입도가 많을수록 사용할 수 있는 실용 시야 범위가 이제 좁아지고 누진 때 중간거리 부분 더 좁아지겠죠. 흔들림도 더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적응이 충분히 필요한데 특히나 이렇게 시선이 이제 측방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측방시 하지 않고 머리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잘 안내를 하시고 적응을 할 때는 시간을 점차 늘려가면서 조금 적응하실 수 있게끔 계속적인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해피콜 해주시면서 그런 식으로 적응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누진대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한 10에서 16mm, 그래서 짧은 거는 10mm, 그리고 긴 거는 16mm.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회사마다 나오는 타입은.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누진대를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이 착용자의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좀 결정을 잘 해주셔야 되세요. 이런 부분을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잘 들어보고 저희가 결정을 잘 해주셔야지 좋은 이제 누진 렌즈, 편한 누진 렌즈를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용부 이 중심점은 일반적으로는 원형부 광중심 기준으로 2에서 한 2.8mm 정도 인셋되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냥 별 특별한 어떤 그 저희가 옵션으로 선택하지 않는 그런 사양에서는. 근데 사실 요것도 사람마다 폭주하는 양이 다르고 오른쪽 왼쪽 PD도 다르고 조금 폭주하는 그 양도 그것도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오른쪽 왼쪽조차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사실 설계를 해준다면 그게 바로 개인 맞춤형이 되겠죠. 이 사람이 썼었을 때 가장 편한 안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소한 이 사람의 시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든 타입이 누진 렌즈에 있어서 인디비주얼 개인 맞춤형이 되고 가장 이제 좋은 상품으로 고가의 상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말로 이 사람에게 맞는 안경이죠. 도수는 기본이고 어떤 이 사람의 시선 이동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 시야에서의 어떤 굴절력 값의 분포를 갖다 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개인 맞춤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만 가장 편한 안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온 렌즈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진렌즈에 있어서 누진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누진대는 상하 프레임 폭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안구 회선량, 그죠? 그리고 주변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울렁임이나 왜곡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이런 것들도 다 누진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누진대에 그 미리 요거 결정해 주는 거 잘 이제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누진 골절력 렌즈의 형태는 뭐 원근용 말고도 그죠? 이게 원근용이 되겠죠? 일반 사무용, 중근용이나 금근용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해가지고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이거 외에도 조절 완화용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이제 조절 피로 완화용 뭐 이런 렌즈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누진 렌즈죠. 굴절력 값을 갖다가 변화를 시켜주는데 그 애드 값을 갖다가 이런 이제 노안처럼 많이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아주 약간 뭐 플러스 0.75 정도 이렇게 조금만 변화를 시켜줘서 가까운 곳을 볼 때 조금 조절을 덜 하게끔 만든 형태로 이렇게 이름만 바꾸지 사실 구조 자체는 기본 구조는 똑같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이 누진 렌즈를 갖다 다양하게 좀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세분화 시켜가지고 상품으로 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과거의 원근용 누진 굴절력 렌즈,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근거리를 다 보기 위한 이런 누진 렌즈를 썼는데 실패를 했다. 너무 어지러워서 못 쓰겠다 해서 굉장히 그 비싼 돈을 주고 맞췄는데 안 쓰고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안타까운데 그런 경우에라고 하면 원근용 말고 중근용 타입으로 적응하기를 먼저 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돼 있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구조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훨씬 더 적응하기도 쉬워 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근형은 일단 원거리부터 근거리까지 굴절 변화값이 크다 보니까 더 어른 거리거든요. 쓸 수 있는 실용시야 범위가 더 좁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버전인 거예요. 근데 중근형은 굴절력 변화값이 좀 적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시야 범위도 비교적 넓고 그리고 어른 거리도 좀 적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수월합니다. 단 멀리까지는 볼 수 없죠. 그래서 보통 이제 누진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들,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사회생활을 보통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뭐 회사에서 주로 생활을 한다, 하루 중에 절반 이상은 회사에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막 멀리까지 안 봐도 괜찮거든요. 차라리 그냥 운전하고 이럴 때는 원용 안경을 따로 하나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업무를 보거나 실내에서 어떤 생활을 하거나 뭐 사무직이 아니라도 주부라도 그 집안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엔 중근형 타입을 쓰면 이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잘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불편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보고 그리고 나서 요런 이제 형태에 대해서 좀 구조를 알고 좀 적응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원근용을 맞추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편한 형태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따라서 가장 편하게 적응할 수 있게끔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타입으로 결정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진 렌즈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누진 렌즈는 편리한 안경인데 편한 안경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누진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용하는 이 환자 고객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거든요. 뭐 맞춰주고 나서도 사실은 안경을 쓰다 보면은 이제 틀어질 수 있고 이제 틀어졌었을 때 가장 예민하게 불편함이 느껴지는 안경이 누진 렌즈잖아요. 초점이 틀어지니까 처음 원래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시감을 볼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관계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렌즈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맞출 때도 뭐 시력 관련한 굴절 검사는 물론이거니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렌즈 구조적인 설명도 아주 잘 해줘야 될 거고요. 맞추고 나서도 적응할 때까지 좀 더 또 잘 도와줘야 될 거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렌즈가 원래 그 맞출 때의 어떤 그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어떤 관계가 필요한 그러한 렌즈입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누진 렌즈의 일반적인 특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선명한 상 절대 얻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곡률값의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수차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어른어른한 이런 느낌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하나의 렌즈 모든 시거리를 다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모든 거리를 다 보기 위해서는 그 볼 수 있는 실용시야 범위가 이렇게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좁을 수밖에 없고. 그래도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이중 초점 렌즈에서 있었었던 이런 이제 중간거리의 불명시역이나 상해전분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좀 편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렇고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이 구조상의 어떤 발생하는 수차와 관련한 이런 불편 사항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누진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정경각 경사각 이제 쓸 때 정경각 경사각이라고 하면 요거 약간 이렇게 길어져. 이게 한 7에서 12도 정도에서 보통 쓰시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따라서도 이제 실제 이제 시선이 지나가는 그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성공적인 어떤 누진 렌즈의 어떤 그 누진 렌즈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패드암이 있는 걸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초점 렌즈, 누진 굴절용 렌즈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요. 자, 밑에 문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중 초점 렌즈의 형태고요. 이 사람에게 지금 처방된 처방값이 위와 같다라고 합니다. 요때 이제 원형부 도수, 근형부 도수를 한번 이쪽에다가 기록을 한번 해보고요. 그거에 따라서 실제 이 피검자가 요 렌즈를 썼었을 때 볼 수 있는 명시적 범위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형부의 굴절력 값이 9면 마이너스 3디옵터 돼 있으니까 이 원형부에다가 마이너스 3디옵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애드 값이 플러스 2디옵터잖아요. 그러면 애드가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근형부의 굴절력 값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디옵터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1디옵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했었을 때 명시역을 구해보면 이제 이 사람은 근시네요. 그죠? 그래서 눈 앞에서 다 해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피검자 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원래 원점은 눈앞 33cm, 여기가 이 사람의 원점이었나 봐요. 그죠? 원점이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정시로 만들기 위해서 원형부의 굴절력을 마이너스 3디옵터로 썼으니까 마이너스니까 눈에서 멀어지게끔 3칸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경 지금 마이너스 3디옵터에 안경을 썼었을 때 옮겨진 이 사람의 원점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조절력 값이 1디옵터니까 이 사람이 이 원형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명시 범위는 여기에서 1디옵터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형부에서 볼 수 있는 원형부 명시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1디옵터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역시 실제 이 사람의 원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한 칸만 지금 밖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근형부를 통해서 볼 때는 여기로 이제 이 사람의 원점이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데 조절력 값이 1디옵터니까 여기에서 1디옵터 해서 여기가 이 사람이 근형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명시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명시 범위를 적어라 라고 했었을 때는 범위로 적어야 되니까 원형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명시 범위는 무한대에서 눈앞 1m, 근형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명시 범위는 뭐 눈앞 33cm에서 눈앞 50cm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 여기 중간 부분 안 보이네요. 불명시역 발생하네요. 그죠? 그래서 불명시역은 눈앞 50cm에서 눈앞 1m까지가 중간거리고 불명시역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진 굴절력 렌즈의 각 부분별 명칭인데요. 첫 번째 1번은 원형부 굴절력 측정 위치,
그리고 2번은 근용부 굴절력 측정 위치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조제 가공할 때 사용하게 되는 아이 포인트, 피팅 포인트 될 테고요. 그리고 4번은 이제 프리즘도 측정 위치, 프리즘 굴절력 측정 위치 되겠고, 5번은 수평 기준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참고로 귀 방향에는 애드 값이 들어가고, 고 방향에는 브랜드 이름이라든지 상품명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랜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